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모임을 가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임의 목적이나 모임의 어떤 진행, 특성 이런 것들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은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어떤 참가자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거,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매끄러움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한테지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좋은 나랑 애착 관계가 있거나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죠. 네. 왜 싫은 소리를 해서 상대에게 그런 안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애착이 있거나 내가 어떤 배움을 얻어야 되는 관계라면 그런 멘토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멘토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놀면서 배우는 오늘 심리학에서 이런 거를 느꼈어요. 먼저 제가 본 영상을 먼저 얘기하자면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비난밖에 없을 때 잘해주고 욕먹는 사람. 솔직히 이 제목은 조금은 당연히 과장성은 있지만 잘해주고 욕먹는 사람,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비난밖에 없다. 이거를 잘해줬다라고 하는 기준조차도 솔직히 말하면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이 상대가 잘해주는 게 과연 저게 진짜 잘해주는 걸까?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이런 심리를 보는 사람들의 계층이나 어떤 좀 시청자층이 이렇게 힘들거나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이런 제목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기에는 조금 피해자라고 느낀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피해라는 게요. 꼭 이거는 쌍방의 입장이 다 다르고요. 그렇잖아요. 자신이 받아왔던, 자신이 자라왔던 트라우마, 과정 이런 생애에 걸쳐서 늘 피해자라고 자신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뭐냐면 자, 뭐 이런 제목도 괜찮겠죠. 늘 이런 상처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분명 관계에서 놓치고 개선해야 할 것에 집중해보자. 난 피해자야.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과연 진짜 상대가 어떤 경우에 진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정말 당신을 이용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없는 조직에서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거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모임에서 당신이 진짜 빠져도 괜찮겠다 하시면 과감하게 빠지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빠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리더의 마음일 수 있거든요. 리더가 정말 나라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는 거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관계나 모든 어떤 그런 데에서 무조건 내가 들어야 하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언도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언도 진짜 원하고 두 번, 세 번 원해서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한테 이 상황을 모르는 제3자의 어떤 상담자한테 받으라고도 꼭 안 하고 싶은 이유는, 물론 받을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담가라면. 그런데 종종 상담하시는 분도 그 나의 어떤 내담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내담자의 이런 거를 당연히 맞춰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 내담자 같은 경우는 마치 근데 진짜 그러니까 전문가여야겠죠. 결국에는 내담자는 마치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럼 그 사람에게 당연히 더 의존을 하게 되고, 자신이 놓였던 상황에서의 자신의 잘못된 점까지도 이제 차차 이끌어 줄 수 있는 상담자라면 다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내담자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세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첫째, 진짜 내 행동이 비상식적인가 한번 반성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대에게 먼저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상대가 보였던 반응들의 내 행동들을 조금은 더 분석을 해보고,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 그래, 내가 아직은 이런 관계 부분에서 조금 많이 편안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반응이 또 나올 수 있냐면, 아, 그래, 근데 조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할 거는 아니죠. 내가 혹시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바로 들이받거나 바로 막 감정적으로 대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단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분석이 스스로가 혼자서 판단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당사자에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나는 그럴 자신까지 없다 하시면 정말 또 나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좀 대신에 그 상황에 있었던, 그리고 멘토급의 상담력이 있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했다가는요, 이거는 평가를 몇 개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그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고착시킬 수도 있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멘토를 찾는 것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겠죠. 자, 둘째, 상대가 진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조금 과대 약간 망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크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우의 기질의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적인 생각들이 발단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객관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꼭 가져야 한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관심 없는 걸 내가 굳이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내가 내 발목을 잡는 나의 단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진짜 늘 무시하는 사람이거나, 이거는 평상시에,
그 사람의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거는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어떤 주변에서의 평판. 근데 이 주변에서의 평판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에 의존할 수는 없고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바라본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멘토로서 삼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판단도 좀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사람이 잘 나가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같이 무언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무언가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꼭 좋은 말만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숨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꼭 표현을 과격하게 한다, 표현을 뭐 편하게 한다 해서 그 사람이 또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도 그렇고요. 자신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기준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공자의 그 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준점은 저의 기준점은 일이간지, 그리고 수기치인, 충서인,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거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제 기준이잖아요. 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당신의 인생이 있는 거고요. 그게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았냐면, 무조건 나만 생각해야 돼, 이건 또 아니라, 하지만 나부터도 먼저 자리이타 정신이라 해서 나부터가 이롭지 못하면 어떻게 주변을 생각하겠어요. 그거 역시도 공자의 논어에도 나왔거든요. 보면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도 얘기한다. 사람이 사람의 길을 알고 문명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적어도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 번째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가정에서의 안전함이 확보가 돼야 되고, 먹는 거,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그런 게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이것도 볼게요. 두 번째, 군자는 굶어도 검은 고를 타지만 소인은 궁하면 아무 짓이나 다한다. 결국에는 군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대부분의 99.9%는 소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너무 소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너무 특별해라고, 또 항상 에러건스, 어떤 거만함도 조금 저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감은 좋고요. 좋지만 완전한 거만함, 근거가 조금 부족한 거만함은 나를 이렇게 자존감을 꼭 높여준다기보다도 오히려 자존심만 센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객관화돼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무 겸손해도 안 돼요. 나는 너무 못해.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하면 돼요. 잘하고 있는데 난 못해요, 이럴 것도 아니고요. 또 근데 부족한데 난 너무 잘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궁한 상황에서 도를 즐기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로 지위와 역할 관계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공직자는 공직자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 누구든 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상이라는 톱니바퀴가 삐걱거리지 않고 제대로 맞물리면서 돌아간다. 공자 역시 군군신신 부부자자, 즉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뭐 모든 사람이 꼭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나 그 위치에서 배워야 하고 그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들을 너무 뭐 나는 특이해 나는 특별해 뭐 이러면서 혼자만 너무 또 그 과정에서 거부를 한다면 그 사람 결국은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나와서 어울리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놀심에서 이 영상에서 보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이야기를 드리자면 너무 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길들여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너무 눈치를 못 채고 왜 상대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눈치를 줄까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을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 셋째의 방식으로 바로 건너가지 마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분명히 객관화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용을 조금은 해야 돼요. 근데 수용하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 부당하다라고 느끼면 그거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세요. 네. 나가셔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노력을 했고 바뀌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했고 잘못이라기보다도 조금은 뭐 잘못을 인정하면 좋죠. 제일 좋은데요. 근데 꼭 막 이게 잘못이야 라고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인정하고 발전하고 하는 건 좋기는 한데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게 좀 제일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고치고 그리고 내 잘못이야 라고 쿨하게 인정하는 거는 정말 군자다운 행동인 것 같고요. 거기까진 난 못하겠다 하면 반성을 하고 스스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한번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모임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볼까?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세요. 대신에 똑같았던 패턴대로 하시면요. 분명히 어떻게 되냐? 발전을 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그 조직에 피해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조언을 정말 구해야 할 사람에게 구해보고요. 그 사람이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안 들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겠죠.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충분히 근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돼요. 공부라는 건 꼭 라이센스 어떤 전문가 자격증은 아니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지혜롭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들이면 됩니다. 네, 참고만 할 거라는 거죠. 그거 역시도. 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큰 그림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작은 치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비전문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는 그 사람은 해결을 해주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안 좋다 그러죠.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세요. 꼭 주변의 멘토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심리 전문가들, 심리 상담가들은 충분히 어떤 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그래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치유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에요. 이 뜻은 부모한테 배우자 또는 주변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계속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하라는 게 선생님의 입장이고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입장이 꼭 내 입장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지 않을 만큼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결국에 내가 바라고 잘해주는 거 그거는요 오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제 미우새에서 그걸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왜 당신들이 계속 솔로인가 그런 이유를 찾는데 김종국이한테 그런 거예요. 당신은 운동 중독이다. 운동이 애인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솔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주변 패널들이 친한 패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네들의 농담이나 이런 거는 그런 어떤 관계 형성이나 어느 정도의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네들의 농담의 수준은 솔직히 말하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상처 입을 수 있는 수위의 농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으로 어느 정도 전제가 깔리고 서로가 친하다라는 전제하에 서로가 서로에게 좀 상처 주는 말식의 농담을 하기는 하는데 전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도 어떻게 보면 즐겨야 그 상황에서 같이 존재하지, 안 그러면 못 그런다 그러면 그 방송을 거기에서 하차를 해야겠죠. 자, 일단은 거기에서 그 말이 나와요. 당신의 애인에게 김종국이 물어본 거예요. 김종국이 알뜰살뜰 하다 보니까 그거는 알뜰살뜰한 건 나쁜 게 아니죠. 나쁘다 좋다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알뜰살뜰하다 이거예요. 알뜰살뜰하다 보니까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놓는 것도 이제 남자 동료들한테는 엄청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봐요. 근데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거는 좋은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이젠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남자 동료들이 야 그거 너무하다. 네 그거 애인한테 얘기하면 애인이 학을 띄고 달아나겠다. 그랬더니 김종국이 애인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참을 거야. 나는 애인을 바라만 보겠지. 속으로만 생각하겠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결혼 생활 10년에서 오는 나름의 제 경험과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건데요. 저도 지금도 물론 갈등도 겪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갈등을 겪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게 상대를 배려를 해주는 거다라는 패턴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혼 초기에는 그럴 수 있거든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싸움으로 번질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그 상대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를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면 변화가 아니라 방어부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싸움으로 가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의외로 대화를 하기를 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워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대화의 기술인데 저는 그런 거는 배워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들이랑 이제 남편이 있길래 그렇게 저렇게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저거 결국에는 폭발한다. 아니나 달랄까요? 거기 계신 어머님들 패널들 있잖아요. 미요새에 어머님들도 저렇게 참아도 답은 아닌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참는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할까? 잘 전달을 할까? 상대가 저게 비난이라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나쁜 거잖아. 대신에 나도 이런 부분에서는
당신이 변화의 시간, 어떤 뭐 주의를, 그러니까 뭐 비난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 조금은 우리 한번 서로 노력해보자. 그래, 뭐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꾸 습관이 내가 피해자야라고 느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패턴이고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런 습관의 사람이라면 계속 그렇게 빠지지 말고, 너무 망상도 하지 말고, 너무 과거로 가서 후회하지도 말고, 그냥 하루하루 루틴을 지켜나가는 거, 현재에 집중하는 거에도 자신을 한번 가져다 놓으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년, 7년 오랫동안 시험 준비해서 떨어져서 낙심한 상태였던 사람이, 이게도 그분은 내가 그럼 그동안 뭐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회복 탄력성은 큰 것 같아요. 당연히 내 과거의 경험, 살아온 모든 것은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못하고 뭐 이런 그런 판단들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잘했던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은 왜곡이 엄청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록이나 이런 것도 해놓고 하면 좋기는 한데, 꼭 내가 피해자라고 왜곡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또 그런 것만 기억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너무 자꾸 과거로, 왜곡된 과거로, 생각으로 과거의 어떤 낙담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훈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래, 과거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 오히려 이렇게 조금은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나의 과거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백지화시키거나, 아니야 너는 무조건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뭐 아니면 도야, 이런 식의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는 게 우울감에 이르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도 그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는 거, 그 과정을 자꾸 백지화시키지 말고요. 피해의식이 크신 분들은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 근데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부모들이 자기 합리화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 살아야 하는 아이들이 요즘 많죠. 근데 이거는 시대가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품어야 되는 기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뭐 거의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30대 중반까지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시대의 부모들은 또 역시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책이나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평생 읽어야 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급변하잖아요. 시대가 급변한데 내 과거의 배움에서 계속 판단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이도 성장하고, 아이는 달라지고, 나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어릴 때 보호받을 때처럼 대화하기보다도 그러면 싸우거나 자존감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한번 예상되는 대답과 180도 다르게 한번 대응해보는 것도 추천을 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는 언제 결혼할 거니? 자녀, 됐어! 이렇게 그동안은 했다면, 이렇게 하기보다도 180도 다르게 한번 다른 반응을 줘보세요. 엄마, 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서 아직 결혼을 할 생각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27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감이 조금은 너무 부담이 돼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들도 기대 안 한다 하지만요, 그거 자식이 부담돼서 표현 안 하는 거일 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부모님의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도 자녀의 도리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엄마, 제가 30살까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만난 사람도 없고 하니까 결혼 이야기는 좀 당분간 꺼내주지 마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했고요. 근데 2달 뒤에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인사시킬래요. 조금 이래서 부모님도 당황했던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부모님의 반응이 갈릴 것도 예상을 해보세요. 왜냐면 부모님은 늘 하던 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상처받지 마세요. 아, 부모 세대가 그랬구나. 그래. 조금은 그 대화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대신에 거기서 무조건 또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또 들이받지 마시고요. 아, 네, 어머니.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또 부모님은 너는 네 생각만 한다고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아, 네, 어머니. 알겠어요. 하고서 또 내 인생 그냥 조금은 사세요. 주관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부모님에 맞춰서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앞으로 100세 시대 내가 주도적으로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잘 사셔서 부모님을 걱정을 이렇게 불안을 덜어드리는 게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생각대로 맞춰주는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대신에 부모님하고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의 표현이나 이런 것도 나를 싫어해서 그래.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늘 이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고 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자,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과거와 달리 준비 기간이 30대, 40대까지도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 그걸 키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습하는 방법이요. 미리 말을 적어보는 것도 있고요.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마저 미리 나열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1, 2, 3 반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네, 덜 화가 나고 싸움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영상도 추천을 드리고요. 제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이 영상이랑 같이 참고를 하시면 충분히 자존감도 높이면서 관계 속에서 피하지 않고도 내가 부족한 거를 수정을 계속 해 나가시면서 나도 성장하고 이 관계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로 된다는 거 무조건 피하지만 마세요. 피하지 마시고요. 객관화시켜서 보셔야 합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은 그렇게 당신에게 당신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당신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전에 조언을 하는 건 당연히 신뢰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신뢰를 저지르고 있다면 상대는 당연히 불편한 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인지를 하고 내가 다음번에 한번 바꿔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내가 배우고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잘 피하지 않고 이 관계에서 나는 같이 어울리고 성장해 나가고 이 관계 속에 있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은 나 자신도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게 네, 성숙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좀 길었지만요. 네, 그냥 가볍게 틀어놓고 2배로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구독도 해주시고 종종 저도 제가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